안녕하세요. 역사에 숨겨진 맥락을 탐구하는 온고지신입니다. 오늘 저희는 2000년 전으로 시간 여행을 떠나 한 위대한 역사가가 만든 놀라운 데이터베이스를 탐험하려 합니다. 바로 사마천 사기 속에 숨겨진 표, 그 구조와 기능, 그리고 시대를 초월한 혁신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마천의 사기는 단순한 역사 기록이 아닙니다. 한 인간이 치욕과 절망을 굳은 의지로 승화시켜 탄생시킨 위대한 지적 건축물이죠. 이 작업은 천문과 기록을 담당했던 아버지 사마담의 유지를 잇는 일이기도 했습니다. 사기의 본래 제목이 국가의 공식 편찬물이 아닌 태사공 개인의 저수를 뜻하는 태사공서였다는 점은 이 작업의 성격을 규정하는 중요한 단서입니다. 사마천의 삶과 저술 방식을 결정지은 것은 기원전 99년 흉노에 투항한 이릉 장군을 변호하다 무죄의 노여움을 궁형, 즉 거세형을 당한 사건입니다. 그는 죽음보다 더한 치욕 속에서 사기의 완성을 필생의 과업으로 삼았습니다. 그가 친구 이만에게 보낸 편지에서 내가 쓰레기 더미에 갇힌 것 같은 처지를 견디는 이유는 오직 나의 문장이 후세에 전해지지 못할 것을 애석하게 여기기 때문이다라고 밝힌 것은 그의 저술이 발분, 즉 분노와 울분을 학문적 성취로 폭발시킨 결과물임을 증명합니다. 이 발분은 사기의 혁신적인 구조를 가능하게 한 핵심 동력이었습니다. 만약 사마천이 국가의 녹을 받는 수능적인 관찬 역사가였다면 그는 후대의 반고가 한서에서 그랬던 것처럼 정제된 형식과 유교적, 국가적 입장에 충실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반고는 본기에 엄격히 황제에 오른 인물만을 서술했지만 사마천은 황제에 준하는 영향력을 가졌던 항우를 본기에 포함시키는 파격을 감행했습니다. 또한 유교적 도리에 얽매이지 않고 골계열전, 자객열전, 유협열전, 화신열전 등 기존 역사서에서는 다루지 않던 비주류 인물과 주제들을 대거 포함시켰죠. 이렇게 국가 이데올로기에서 해방된 사마천은 자신의 의지로 역사를 엮어냈고 그 결과 사기의 데이터 범위는 이전의 어떤 역사서와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방대해졌습니다. 이것은 기존의 서술 방식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정보관리의 문제를 야기했고 바로 이 지점에서 표라는 혁신의 필요성이 제공되었습니다. 사기는 본기, 세가, 열전, 표, 서라는 5가지 유기적인 형식으로 구성됩니다. 이 중 본기는 황제들의 일대기를 중심으로 한 수직적 연대기이고 세가는 제후국들의 역사를 다루는 수직적 연대기이며 열전은 개인이나 특정 집단의 이야기를 다루는 개별 주제로 분리된 전기입니다. 이 세 가지는 모두 서사를 중심으로 한 형식이죠. 이 세 가지 서사 형식은 개별 사건이나 인물의 행적을 깊이 있게 추적하는 데는 탁월하지만 결정적인 한계를 지닙니다. 바로 동시대성, 즉 관계를 보여주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사기를 하나의 거대한 데이터베이스라고 가정해볼까요? 본기, 세가, 열전은 각기 분리된 로그 파일과 같습니다. 예를 들어 한 인물의 열전을 읽는 독자가 그 인물이 활약하던 그 순간에 다른 나라나 왕실에서 동시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는지 즉각적으로 파악할 관계형 키가 없는 것이죠. 모든 시간 기록은 암흑의 왕 10년처럼 각자의 파일 내에서만 유효한 상대적 타임스탬프입니다. 이로 인해 수천 개의 사건과 인물 정보는 시간적으로 고립된 데이터 조각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독자는 사건을 순차적으로는 이해할 수 있으나 병렬적으로는 파악할 수 없습니다. 사마천 이전의 역사서술 모델, 예를 들어 공자가 편찬한 춘추나 이를 해설한 좌전 등은 더 이상 사마천이 다루려 한 시대를 담아낼 수 없었습니다. 춘추는 노나라 중심의 단일 중심적 역사관을 전제합니다. 즉 명목상일지라도 주나라 왕실이라는 하나의 권위 아래 모든 제후국이 존재하는 세계관이죠. 사마천이 12제후 연표를 만들어 춘추시대를 정리한 것은 이 모델을 계승한 것이지만 문제는 그 다음 시대였습니다. 바로 전국시대입니다. 이 시기는 진, 초, 제, 연, 한, 위, 조 등 7개 이상의 국가가 동등한 주권을 주장하며 병렬적으로 경쟁하던 다극적 혼돈의 시대였습니다. 이러한 당대의 복잡한 정치적 현실을 낡은 단일 중심 모델로는 도저히 서술할 수 없었습니다. 이 다극적 혼돈의 시대를 서술하기 위해 사마천 앞에는 2가지 낡은 길이 있었습니다. 첫째, 7개 국가의 세가를 각각 서술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방식은 앞서 말한 동기와 문제가 발생합니다. 둘째, 춘추의 방식처럼 7개 국가 중 하나를 기준으로 선택해 서술하는 것입니다. 이는 당대의 현실을 심각하게 왜곡하는 방식입니다. 사마천은 이 2가지 낡은 길을 버리고 제3의 길, 즉 표를 발명했습니다. 그는 7개의 세가를 통해 각국의 서사적 깊이를 유지하는 동시에 육국연표라는 새로운 형식을 창조하여 이 시대를 조망하는 중심축으로 삼았습니다. 육국연표는 단순히 연도를 나열한 것이 아니라 모든 경쟁 국가를 수평적인 10칼럼에 배치함으로써 다극적 현실 자체를 시각화한 것입니다. 이는 낡은 역사관으로는 해결할 수 없었던 빅데이터 문제에 대한 사마천의 독창적인 해답이었습니다. 자, 2부입니다. 표의 역사서술혁명, 동시대성의 매트릭스입니다. 표의 위력은 서사가 수직축, 즉 시간의 흐름에 갇혀 있을 때 수평축, 즉 동시대성을 도입하여 2차원의 매트릭스를 창조한 데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정보를 보기 좋게 정렬한 것이 아니라 정보 자체의 의미를 바꾸는 분석적 행위입니다. 역사적으로 데이터 시각화는 언제나 숨겨진 패턴을 드러내어 강력한 주장을 뒷받침하는 도구였습니다.
플로렌스 나이팅게일은 크림 전쟁 당시 사망 원인을 시각화한 다이어그램을 통해 사망의 주된 원인이 전투 부상이 아니라 예방 가능한 질병을 증명했습니다. 이 시각 자료는 군 의료 개혁을 이끌어낸 강력한 주장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존 스노는 런던의 콜레라 발병 지도를 제작하여 특정 펌프브로드 스트리트가 질병의 진원지임을 증명했습니다. 19세기 미국 해안조사국이 제작한 노예 인구 분포 지도 또한 노예 제도의 규모와 집중도를 시각적으로 드러내 노예제 폐지 여론을 형성하는 강력한 시각적 주장이 되었습니다. 표는 바로 사마천의 나이팅게일 다이어그램입니다. 이는 수동적인 연대표가 아니라 서사 속에 숨겨진 인과관계와 상관관계를 드러내는 분석 엔진입니다. 육국연표를 예로 들어보죠. 서사인 세가에서는 진나라가 상항의 개혁으로 부국 강병을 이루고 위나라가 쇠퇴하는 이야기가 각자의 연대기 속에서 따로 서술됩니다. 하지만 육국연표라는 시각화 속에서 독자는 진나라 열 칼럼 어에서 상항 변법을 시작하다라는 기록이 나타난 바로 그 해 위나라 열 칼럼 B가 약화되고 초나라 열 칼럼 C가 대응에 실패하는 것을 동시에 보게 됩니다. 표는 전국시대가 제로섬 게임이었으며 한 국가의 혁신이 다른 국가의 쇠퇴와 즉각적으로 상관관계를 가졌음을 시각적으로 증명합니다. 서사는 이 사실을 말할 수 있지만 표는 이 데이터를 보여줍니다. 사기에는 총 10편의 표가 포함되어 있으며 이는 사기 전체의 시간적, 주제적 뼈대를 구성합니다. 이는 크게 4편의 대사연표와 6편의 후자연표라는 두 가지 범주로 나뉩니다. 먼저 대사연표 4편 중 첫 두 가지입니다. 3대세표는 오제부터 주공화까지 하상주 고대 사망조의 계보를 다룹니다. 이는 중국 문명사의 장구한 연속성과 계보적 정통성을 확립하는 가장 거시적인 뼈대입니다. 12제후연표는 주공화 원년부터 공자 사망까지 춘추시대 12제후국의 흥망을 다룹니다. 춘추시대의 다극적 질서를 주나라 왕실과 병렬적으로 배치하여 조망하죠. 이어서 대사연표의 나머지 두 편입니다. 육국연표는 주원왕부터 진멸망까지 전국 칠훈과 주나라의 흥망을 다룹니다. 이는 춘추시대보다 더 혼란했던 다극적 혼돈을 시각화하는 사기서사의 중심축입니다. 그리고 진초지제 월표는 진섭의 봉기부터 한나라 통일까지 약 8년의 짧은 기간을 다룹니다. 극도로 짧고 혼란한 시기를 연표가 아닌 월표로 확대하여 역사의 격동성을 현미경처럼 분석한 것이죠. 다음은 후자 연표 6편입니다. 이 표들은 한나라의 권력구조와 변동을 추적합니다. 한흥 이래 제후왕 연표는 한 고조부터 무제까지 한나라 제후왕들의 봉건과 폐지를 통해 한 제국 상층부, 즉 황족 권력의 분배와 재편 그리고 그 취약성을 추적합니다. 고조 공신후자 연표는 한 고조 유방을 도운 개국 공신들의 계보를 통해 한 제국의 성립 기반인 공신 집단의 기원과 그 후손들의 운명을 추적합니다. 해경간 후자 연표는 해제, 여후, 문제, 경제 시기에 봉해진 후들의 계보를 통해 한 초기 안정기에 접어든 제국의 귀족 계층 형성과 변동을 기록합니다. 마지막 후자 연표들입니다. 건원 이래 후자 연표는 무제 시기에 봉해진 후들의 계보로 사마천 당대의 신흥 귀족 계층을 기록한 동시대의 기록입니다. 건원 이래 왕자 후자 연표는 무제 시기 봉해진 제후왕의 아들들을 다루며 무제의 추울령 등으로 인해 잘게 쪼개진 제후들의 계보를 추적합니다. 마지막으로 한흥 이래 장상 연표는 한 제국의 역대 재상과 장군들의 임명과 교체 과정을 기록한 국가 운영 시스템의 기록이라 할 수 있습니다. 표가 단순한 연대기가 아님을 증명하는 가장 강력한 사례는 앞서 잠시 언급된 진초지제 월표입니다. 10개의 표 중 유일하게 월표, 즉 월간 형식을 취한 표이죠. 이 표는 진섭의 남부터 유방의 한나라 통일까지 약 8년의 짧은 기간을 다룹니다. 사마천은 왜 다른 수백 년의 역사는 연 단위로 조망한 것과 달리 왜 이 8년의 기간에만 시간의 현미경을 들이대어 월 단위로 해상도를 극단적으로 높였을까요? 만약 이 8년의 기간을 연표로 작성했다고 가정해보죠. 89개의 행로우로 구성된 그 표는 진이 멸망했다, 항우가 패권을 잡았다, 유방이 승리했다라는 결과 중심에 깔끔하고 정돈된 역사만을 보여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한나라의 승리는 마치 필연처럼 보이게 됩니다. 하지만 사마천이 경험하고 기록하고자 한 이 8년의 현실은 필연이 아니라 극도의 혼돈이었습니다. 제국의 운명이 1년 단위가 아니라 한 달 혹은 일주 단위로 뒤바뀌는 격동기였죠. 사마천이 월표라는 형식을 선택한 것은 이 혼돈 자체를 시각화하기 위한 의도적인 데이터 처리 기법이었습니다. 약 96개 이상의 행으로 구성된 월표 속에서 독자는 3월의 항우가 북쪽에서 조나라를 구원하는 동안 유방은 서쪽으로 관중을 향하고 동시에 다른 5명의 군웅이 각지에서 왕을 참칭했다가 4월에는 그중 둘이 사라지는 식의 역동적인 과정을 목격하게 됩니다. 이 월표는 승리한 유방의 필연적 역사가 아닌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었던 혼돈의 과정을 시각화함으로써 승자의 역사를 거부하는 사마천의 정교한 데이터 전략입니다. 3부입니다. 표라는 뼈대, 사기의 내비게이션 시스템입니다. 앞서 본기, 세가, 열전이 각기 분리된 데이터 사일로의 한계를 갖는다고 분석했습니다. 사마천 자신이 이 문제를 연대가 확실치 않다고 표현했듯이 그는 230편의 방대한 저작을 하나로 묶어줄 연결 조직이 필요했습니다.
표가 바로 그 역할을 수행합니다. 표는 사기 전체 130편을 관통하는 뼈대이자 독자가 길을 잃지 않도록 안내하는 내비게이션 시스템입니다. 표는 단순히 날짜를 찾아보는 조견표, 룩업 테이블이 아니라 독자가 능동적으로 정보를 탐색하게 하는 하이퍼링크 시스템입니다. 표가 존재함으로써 사기 130편은 그저 책의 묶음, 선형적 읽기에서 데이터베이스, 비선형적 지리로 변모합니다. 독자는 표를 매개로 사기 전체의 데이터베이스에 지리하는 능동적 분석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 표가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입증해 보겠습니다. 여기 독자가 사기 79건 범저 채택 열전을 읽고 있습니다. 독자는 기원전 271년 범저라는 인물이 진나라에 망명하여 왕에게 강력한 중앙집권책을 조언하고 기존의 권력자를 축출하는 데 성공하는 장면을 읽습니다. 이때 독자는 지적인 질문을 떠올립니다. 진나라가 이처럼 격렬한 내부 권력 투쟁을 겪는 동안 왜 최대의 라이벌이었던 초나라나 조나라는 이 기회를 틈타 진나라를 공격하지 않았는가? 범저 열전 자체는 이 질문에 직접 답하지 않습니다. 이때 독자는 사기 15건 육궁연표라는 마스터 인덱스를 펼칩니다. 표의 수직축 시간에서 진소양왕 36년, 즉 기원전 271년에 해당하는 행을 찾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단일한 행을 따라 수평으로 시선을 이동하며 모든 국가의 10칼럼을 동시에 확인합니다. 진열에는 소양왕 36년. 범저를 재상으로 삼다. 방금 열전에서 읽은 사건. 초열에는 경양왕 28년. 이 단서로 초세가를 찾아가면 이 시기 초나라가 이미 국력이 쇠약해져 있었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조열에는 해문왕 28년. 마찬가지로 조세가를 찾아가면 조나라가 다른 이웃 국가와의 갈등에 발이 묶여 있었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바로 하는 통찰의 순간입니다. 표는 독자의 질문에 즉각적으로 답을 제시합니다. 진나라가 범저라는 새 피를 수혈하며 내부 개혁을 단행할 수 있었던 이유는 동시에 라이벌이었던 초나라와 조나라가 각자의 사정으로 약화되거나 주의가 분산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상관관계는 범저 열전 하나만 읽어서는 절대 알 수 없습니다. 이처럼 표는 열전 79와 초세가 40이라는 분리된 두 데이터 사일로를 연결하는 중앙 스위칭 스테이션 또는 내비게이션 허브 역할을 완벽하게 수행합니다. 이는 표가 사기 전체의 뼈대라는 가설을 구체적으로 입증합니다. 사부, 사마천의 정보과학 유산입니다. 표는 중립적인 정보의 나열이 아닙니다. 이는 데이터를 특정 방식으로 배열함으로써 서사에서는 드러나지 않는 숨겨진 패턴을 폭로하고 이를 통해 강력한 주장을 제기하는 시각화 도구입니다. 사마천의 사기는 하늘에 도는 옳은 것인가, 그른 것인가? 라고 질문할 만큼 당대의 질서에 대한 깊은 회의주의를 담고 있습니다. 그의 가장 전복적인 주장은 한나라의 귀족을 다룬 6개의 후자 연표에서 드러납니다. 표면적으로 이 6개의 표는 한 왕조의 개국 공신들과 제후들의 영광스러운 계보를 기록한 것처럼 보입니다. 본기나 열전은 이들의 영웅적 서사를 들려주죠. 하지만 이들의 계보를 추적하는 후자 연표를 시각적으로 읽는 경험은 전혀 다릅니다. 표의 왼쪽 열에는 영웅적인 1세대 공신의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의 흐름을 따라 오른쪽 열로 이동할수록 그 후손들의 칸은 죄를 지어 자기가 박탈됨, 후사 없이 죽음, 모반으로 처형됨과 같은 부정적인 기록들로 채워지기 시작합니다. 이 표를 읽는 독자는 영웅들의 가문이 왜 이렇게 급속도로 사라지는가? 라는 패턴을 시각적으로 인지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사마천의 나이팅게일 다이어그램입니다. 그는 제국의 권력은 덧없으며 황제, 특히 사마천을 처형한 무죄에 대한 충성은 보상받는 것이 아니라 결국 가문의 몰락으로 이어진다는 숨겨진 패턴을 데이터 시각화를 통해 생생하게 폭로하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자신의 철학적 회의주의를 뒷받침하는 한 왕조에 대한 가장 냉철하고도 전복적인 데이터 기반의 비평입니다. 표의 구조는 놀라울 정도로 현대 프로젝트 관리 도구인 간트 차트와 유사합니다. 간트 차트는 1910년대 헨리 간트에 의해 대중화되었으며 수직축에는 과업, 태스크, 수평축에는 시간, 타임을 배치합니다. 각 과업의 시작일, 종료일, 기간, 그리고 과업 간의 의존성을 수평 막대로 표시하죠. 이 차트는 후보댐 건설 같은 복잡한 프로젝트를 전체적으로 시각화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이 정의를 사마천의 육궁연표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간트 차트의 수직축이 기초타설, 터빈 건설 같은 과업이라면 육궁연표의 수직축은 진, 초, 제와 같은 국가 즉 프로젝트입니다. 수평축은 시간타임으로 동일합니다. 간트 차트의 막대바가 기간 듀레이션을 나타낸다면 육궁연표에서는 각 국왕의 재위기간이 바로 해당 국가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기간을 나타내는 수평 막대입니다. 그리고 각 셀에 기록된 진이 조를 공격함과 같은 사건은 진 프로젝트와 조 프로젝트 간의 의존성 또는 충돌을 나타내는 마일스톤입니다. 결론적으로 사마천은 역사라는 이름의 가장 거대하고 복잡한 프로그램을 관리하는 프로젝트 매니저였습니다. 그는 육궁연표라는 고대의 간트 차트를 사용하여 7개 국가라는 병렬적 과업이 어떻게 상호작용하고 어떤 마일스톤을 거쳐 최종적으로 진의 천하 통일이라는 프로젝트 완료에 이르게 되었는지 전체적으로 시각화했습니다. 이는 2000년을 앞서간 정보관리 기법입니다.
5부 21세기 디자인 제안입니다. 보고서에서는 사마천의 역사 매트릭스라는 이름의 인터랙티브 대시보드를 제안합니다. 2000년 전의 정보 아키텍처를 21세기의 디지털 아키텍처로 번역하는 것이죠. 이 대시보드는 3단계의 상호작용을 갖습니다. 레벨 1은 대시보드로 10개 표의 시간적 범위를 한눈에 보는 간트 차트 뷰입니다. 레벨 2는 드릴 다운으로 육궁연표 같은 특정 표의 막대를 클릭하면 진, 초, 재 등 8개의 내부 트랙으로 줌인하여 동시대의 상황을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레벨 3은 하이퍼링크입니다. 특정 셀, 예를 들어 범저 등용셀을 클릭하면 사기 원본의 범저 열전이나 관련 초세가의 텍스트로 바로 연결되는 것이죠. 이는 표가 사기 전체의 뼈대이자 내비게이션 시스템이라는 분석을 기능적으로 증명하는 설계안입니다. 결론입니다. 사마천이 표를 창안한 것은 단순한 편집 기술의 도입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치욕적인 발분 속에서 하늘에 도는 과연 옳은가를 묻던 한 역사가가 자신이 마주한 빅데이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안한 혁명적인 정보 아키텍처였습니다. 표는 사기라는 거대한 데이터베이스를 후세에 전달하기 위한 마스터 테이블이자 사기라는 위대한 건축물을 지탱하는 키스톤입니다. 이 표는 여러 기능을 동시에 수행했습니다. 첫째, 한나라 공신 가문이 몰락이라는 숨겨진 패턴을 시각화하여 제국의 덧없음을 논증하는 전복적 주장의 데이터 시각화 도구였습니다. 둘째, 간트 차트처럼 7개 국가의 흥망성쇠를 병렬적으로 추적하고 마일스톤을 관리하는 프로젝트 관리 및 분석 도구였습니다. 셋째, 사기 130편이라는 방대한 데이터 사일로를 연결하는 하이퍼링크이자 뼈대인 내비게이션 시스템이었습니다. 사마천은 단순한 역사가를 넘어 시대를 초월한 정보 설계자였습니다. 오늘 수박 겉닦기와 함께한 2000년 전의 데이터베이스 탐험은 어떠셨나요? 사마천의 위대한 통찰이 여러분께도 전달되었기를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